김상현 세무사, 이원식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 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네.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험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우선 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제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료도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료들도 있습니다. 이 연말정산 주제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시다면 이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혹은 지금 직장을 안 다니시거나 한다면은 이제 또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돈을 내려고 집으로 우편이 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보험료들은 이제 공적보험료라고 하는데 강제 가입이죠. 네. 가입을 안 하고 싶다고 저는 이거 가입 안 할래요. 이게 안 되는 보험료들입니다. 네. 그러면 공적보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비보험도 좀 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좀 해당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과 같은 사적보험들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공적보험료들은 이제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을 드린 개별적으로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들은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 중에서 일부가 공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상당히 좋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근로자들은 본인이 매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가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네. 직접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네. 혹시 어떤 구조로 좀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이전에 그 일간 급여 체계 이해에서 보셨던 급여 명세서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4대 보험이라고 파란색으로 적힌 부분에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적힌 4가지는 다 공제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은 보험료는 근로자가 100%를 다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50% 절반만 근로자가 내고 계시는 거고요. 나머지 절반인 50%는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급여 명세표 사진에 보시면은 건강보험료가 10만 5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는 그 50% 정도가 10만 원인 거고요. 실제로 회사에서는 10만 원을 더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총 금액은 대략 한 20만 원 정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즉 급여 명세표에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그 50% 금액들만 적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납부를 직접 하진 않지만 대신 내가 받을 돈에서 이미 떼가지고 대표자가 회사에서 대신 납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뿐입니다. 네. 이때 이제 공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지출한 것에 대한 거의 혜택이므로 보험료가 이제 물론 본인 부담분 부분만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거겠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근로자가 아닌 소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가입자 이제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될 텐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이 없으시니까 본인이 100%를 다 부담하셔야 될 거고요. 물론 이제 우편으로 날라오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같은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미 100%가 애초에 계산이 돼가지고 부과가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100%를 다 납부하셨다면은 전액 다 공제가 되는 부분일 거고요. 매달 조금씩 떼어가는 게 조금 슬프긴 했는데 이런 부분이 공제가 된다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모든 공제에는 한도 및 요건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 말씀하신 공적보험에도 요건 및 한도가 존재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보험 저 가입 안 할래요, 저 돈 안 낼래요 라고 해서 가입을 안 할 수 있는 보험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납부한 전액을 한도 없이 전액 다 공제를 해줍니다. 강제로 뜯어가는데 공제까지 안 해주면 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근데 제 주변에 보면요, 이 근로소득에 대한 것 외에 혹시 자기가 다른 소득이 있어서 추가 보험을 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분들 내시는 보험료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분들도 물론 추가로 더 공제 가능합니다. 공적 보험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부담한 것에 대한 공제는 가능한데 회사에서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만 있는 줄 알고
그것만 반영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회사에 숨기를 하시지 마시고 네. 그거 마저 제출하셔가지고 다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피부양자가 등록되고 등록 안 됐을 때 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있을까요? 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부담이 늘진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에 영향을 미치진 않고 기본적으로 공적 보험의 경우에는 본인 것을 납부한 것만 이제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차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좀 들어갈 거예요. 네. 거기 접근해 보시면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납부하는 게 다 조회가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고용보험은 좀 조회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불안하죠. 고용보험 적용될까 안 될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고용보험 지급 환경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다 적용을 해줘요. 그런데 간혹 이제 회사를 못 믿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럴 때는 내가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면 우리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고용보험 납입 증명서를 좀 뗄 수 있어요. 그걸 떼보셔서 실제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적보험에 이어서 사적보험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별도로 가입하는 보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등 이제 보장성 보험들은 다 되는데 저축성 보험들은 안 됩니다. 그럼 저축성 보험이 뭐냐 라고 물으시면은 만기에 환급이 되는 금액이 그동안 납부하셨던 총 보험료 납입액보다 초과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는 보험이라기보다 약간 적금 같은 거예요. 네. 국가에서는 적금으로 저축도 하면서 또 세액공제 혜택도 이렇게 이중으로 주진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적금 같은 저축성 보험은 안 되고 실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들만 공제 혜택을 준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런 사적 보험들도 본인이 지출한 것만 좀 해당할까요? 네, 아닙니다. 이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지만 그래도 뭐 아프다고 병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보험료도 당연히 대신 내주고 계시겠죠. 다행히도 이러한 사적 보험에 대해서는 본인 것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들의 보험료를 본인이 대신 납부한 것까지도 이제 모두 본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아까 전에 공적보험 같은 경우는 요건 및 한도가 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네네. 사적보험도 마찬가지로 공제 한도나 요건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사적보험은 한도가 있어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적 보험료들을 가입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강제 가입이다 보니까 한도 없이 전액 다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반면 생명보험 같은 이제 보장성 보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본인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들이다 보니까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가입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보험을 한 10개씩 가입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전액을 다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요. 한도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년에 10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본인 것 100만원 그리고 뭐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분 것 100만원 이렇게 각각 되는 건 아니고요. 그 1인당이 아니고 전체 금액 기준으로 1년을 합쳐서 10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국가에서는 보험 가입이 이제 세금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그거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막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보험료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비싸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혜택이 없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비장애인분들보다는 보험료가 많이 들 수 있겠죠.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좀 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한도 100만원 이외에 추가로 이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도 100만원까지 추가로 더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보험료를 다 혜택을 더 주는 건 아니고요. 이 장애인 보장성 보험에 한해서 추가로 가입한 분들만 이제 추가 1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결국엔 세액 공제액이 얼마큼 되느냐, 즉 내 세금을 얼만큼 줄일 수 있냐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액의 12%만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1년에 납부하셨던 보험료가 200만원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좀 전에 100만원 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경우에는 실제로 200만원을 납부하셨지만 100만원 한도에 걸려서 공제 대상이 되는 거는 100만원만 되겠고요. 또 이제 세율이 12%를 적용받기 때문에 즉 12%인 12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12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 조금 더 어려우시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더 공제를 해줬었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2%가 아닌 15%로 공제를 조금 더 공제율이 높은 부분을 해주고 있고요. 따라서 만약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하신 금액이 100만원이다 라고 하면 15%인 15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네, 12만원, 15만원이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작년에 보험을 가입하고 사정상 보험 납입을 못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올해 납입을 했다면 요거에 대해 적용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보험료 공제들은 모두 돈을 낸 시점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즉 작년 보험료를 올해 납부하셨으면 작년에 보험료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올해 납부하셨으니까 올해 보험료 공제에 합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납입 시점을 좀 잘 봐야겠네요. 네. 그럼 하나 더 궁금한 게 제가 1년 풀로 근무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0월에 근무를 시작해서 10, 11, 12만 근무했어요. 네. 그런데 보험료는 제가 1월부터 가입을 해서 네. 1년치가 다 나갔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전체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것도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근로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를만 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아닌 1월부터 9월까지 보험료 부분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자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근로한 월수를 다 체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를 각각 다 체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근로한 달만 체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료가 불러와질 때 근로한 달에 납부하셨던 보험료들만 이제 불러와질 수 있게끔 전산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직 기간을 좀 잘 체크해서 재직한 기간 동안 나간 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생활과 좀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보험료 공제에 대해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 관련된 공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